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감성 좀 있는 날인데요. 이런 날엔 또 투자 이야기 하나 해줘야죠. 오늘 투자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2차 전지 관련주를 다시 봐야 하는가입니다. 복잡하게 가지 않고 핵심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꽤 의미 있는 흐름 하나가 잡히고 있습니다. 급락장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섹터가 흔들리고 있는데 유독 2차 전지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TF 주간 수익률만 봐도 2차 전지 관련 상품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흐름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바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지금 개인은 던지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낮은 자리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방산, 원전 쪽은 차익 실현 구간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있던 2차 전지를 미리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개미들이 몰려있는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담고 있는 쪽을 같이 봐야 할까요? 이건 사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후자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도 2차 전지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전쟁 말고 또 하나의 싸움이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전쟁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에너지 공급망입니다. 러시아 가스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은 실제로 에너지 가격 폭등을 겪었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석유와 가스 공급이 흔들리면 에너지 가격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각국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외부 에너지에 기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에너지 자립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흐름이 전기화입니다. 그 결과 지금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특히 강하게 돈이 들어가는 영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글로벌 ESS 시장은 2035년이면 800억 달러, 한화로 약 12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지금 배터리 쪽으로 왜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그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약 89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2035년 800억 달러까지 간다는 건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성장률은 우리가 흔히 강하다고 보는 반도체 산업이나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로봇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즉 이건 그냥 조금 커지는 산업이 아니라 AI 확산 속도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커지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2차 전지를 전기차 중심으로만 보셨다면 앞으로는 ESS 중심으로 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개인 소비 시장의 성격이 강하지만 ESS는 국가 단위, 산업 단위, 그리고 인프라 단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ESS 중심의 흐름이 왜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갈 수밖에 없느냐? 핵심 이유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해가 떠야 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즉 전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필요한 순간에 바로 못 쓰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던 이유도 이런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간단합니다. 전기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ESS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AI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AI 하나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력만 해도 기존 IT 산업보다 훨씬 큽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앞으로 수백 기가와트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결국 전력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한 저장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ESS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고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대신 다른 나라 배터리를 써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O는 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은 미래 산업입니다. 로봇, 드론, 자율주행, 이른바 피지컬 AI 시대입니다.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전부 전기를 저장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커지는 산업은 결국 배터리 수요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AI 데이터 센터 역시 전력 저장 시스템이 필수이며 정책적으로도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이 수혜를 받고 미래 산업 전반이 배터리 수요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지금 2차 전지, 그중에서도 특히 ESS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느냐? 많은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재입니다. ESS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가지 소재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ESS는 철저히 가격 중심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도 LFP 같은 저가 소재가 주류였죠. 수명이 길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ESS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효율, 출력, 안정성까지 모두 요구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기존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어느 소재를 바꿔야 할까요? 양극재는 가격 문제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럼 남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음극재입니다. 기존 흑연 음극재는 에너지 밀도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는 이론적으로 흑연 대비 최대 10배 이상 용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같은 배터리 크기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 수명 유지율, 출력 안정성까지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ESS 시장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ESS가 고도화되면서 소재가 바뀌는 구간이 사실 가장 큰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흐름이 왜 결국 실리콘 음극재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셔야 할 건 배터리 음극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입니다. 처음에는 흑연 음극재가 주류였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휴대폰, 노트북 같은 소형 전자기기 시장에서 주로 쓰이던 구조죠. 가공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용량과 성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인조흑연 음극재입니다. 2020년대 들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요구됐고 그 과정에서 인조흑연이 시장 중심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배터리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ESS까지 시장 자체가 요구하는 성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담아야 하고 더 빨리 충전돼야 하고 더 오래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기존 흑연 계열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시키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올해부터 차세대 음극재로 본격 주목받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배터리 기업들이 채택을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소재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배터리 산업의 세대가 바뀌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흑연에서 시작해서 인조흑연으로 올라왔고 이제는 실리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기에는 항상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강자가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먼저 잡은 기업에서 가장 큰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올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채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SK온, 파나소닉,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는 테슬라, 현대차, 아이오닉, 포르쉐 타이칸까지 시장 핵심 기업들이 전부 이 흐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 양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은 개발 단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양산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산업이 실제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초입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완성차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터리는 결국 완성차에 들어가야 진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채택하고 현대차가 적용하고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단순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는 언젠가 될지도 모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채택이 시작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늘 같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간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실리콘 음극재 관련 2차 전지 기업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음극재 관련 기업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실리콘 음극재를 직접 생산하고 양산까지 가능한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개 기업은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봐야 할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기업은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양산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실리콘 음극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양산 경험 자체가 가장 큰 진입장벽이기 때문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이미 고객사 납품을 시작했고 실제 매출까지 발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가능성에 머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시장 안으로 들어온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실리콘 함량을 높이면서도 팽창 문제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를 가장 먼저 상업화한 선두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라고 부추기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매매를 거치면서 손실도 겪어봤고 수익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를 계속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거나 언젠가는 크게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매매 방식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나만의 투자 기준을 먼저 세워보자. 그리고 그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보자. 그 이후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하단에 구글 폼 신청서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간단한 설문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주식 전자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마저 차분하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음극재 업체가 아닙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함께하는 배터리 소재 종합 기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배터리는 결국 소재 간 밸런스가 핵심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개발해야 최적의 성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포스코 그룹은 리튬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소재 기업이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밸류 체인을 모두 갖춘 가장 안정적인 대형 소재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기업은 원래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쌓아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리콘 음극재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결국 정밀 화학 공정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밀 소재 기술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한솔케미칼은 이미 반도체에서 고순도 소재를 다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고객사와의 신뢰도도 높아서 시장 진입 이후 확장 가능성 역시 큽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한솔케미칼은 기술 기반으로 성장하는 숨은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기업은 기존에는 동박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2차 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역시 장기적으로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기존 동박 사업에서 확보한 글로벌 고객사와 공급망입니다. 즉 이미 배터리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신규 소재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기존 배터리 공급망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넓혀가는 기업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가장 먼저 양산을 시작한 선두 기업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밸류체인을 모두 갖춘 종합 소재 기업이며 한솔케미칼은 기술 기반의 성장 기업,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공급망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기업입니다. 즉, 이 네 개 기업이 지금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네 종목 중에서 진짜 1등주는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한 대주전자 재료일까요? 아니면 대기업 밸류체인을 가진 포스코 퓨처엠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2차 전지 다크호스로 꼽히는 한솔케미칼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은 답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말이 아니라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 1등인지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어디로 몰렸는지 올해 주가 흐름을 통해 시장이 선택한 진짜 1등주를 보겠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면 대주전자재료가 102%로 1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62%로 2위, 한솔케미칼이 19%, 포스코 퓨처엠이 18%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은 대주전자 재료를 실리콘 음극재 대장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이 종목을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기관과 외국인은 수많은 음극재 기업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까지 성공한 기업이자 대기업들을 제치고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업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양산입니다. 기술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돌리고 실제로 납품하고 매출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 소재는 포르쉐 같은 글로벌 완성체도 적용되면서 이미 상용화가 검증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곧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들어온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파나소닉까지 글로벌 배터리 핵심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안으로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도 다릅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개발 단계가 아니라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대주전자 재료는 이미 공장을 돌리고 있고 생산량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시장은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보다 누가 먼저 많이 만들어서 납품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은 실리콘 음극재라는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초입에서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하고 실제 매출까지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는 아직 기관과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집했던 평균 단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리가 아니라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위치는 상승이 끝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초입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는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세는 그 이후에 더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은 늦은 타이밍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같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가까운 구간이라는 겁니다.